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이번에는 소설 리뷰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빅픽처로 큰 사랑을 받았던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신작 고온이 그 주인공입니다. 영상 뒷부분에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주인공 앨리스는 미국 전역에서 큰 이슈의 도마에 오른 감옥에 있는 둘째 오빠 아담을 만나러 교도소로 향합니다.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면회를 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죠. 무엇 때문에 교도소를 가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오빠 아담은 꽤나 큰 잘못을 저지른 듯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점은 그녀가 말하듯 앨리스 가족의 현재는 과거 그들이 선택했던 길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간 이후 달라진 아담. 그는 종교에 꽤나 의지하고 있는 듯하죠. 하지만 앨리스는 그런 아담이 못마땅합니다. 앨리스는 더 이상 엄마와 교류를 하지 않는 듯하고 둘째 오빠 아담은 큰 오빠 피터와는 사이가 매우 틀어진 듯합니다. 긴 침묵이 흐르다 아담은 고백해야 할 진실이 있기에 앨리스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비밀을 듣고 난 앨리스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하며 오빠에게 절대 이 비밀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불행은 선택이라는 말과 함께 소설 고온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부가 시작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앨리스가 보입니다. 비교적 여유로운 미국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이지만 여느 가정이 그렇듯 가족 사이의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아놀드는 유대인 가정 출신이었고 그 무렵 그녀는 피스 심벌 목걸이를 차고 다니기도 했죠. 아버지는 앨리스가 이런 목걸이를 메고 다니는 것이 남자친구 때문이라며 못마땅해 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미국 사회에 대하여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입장이 좋게 끝나지 않았기에 부모님의 말다툼은 항상 끝이 좋지 않았죠. 아빠는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였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적도 있던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자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엄마 브렌다는 유명한 연예인들과 치과의사에게도 청혼을 받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남자는 바로 아빠였죠.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 생활을 하니 부부 사이에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앨리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조니 미첼의 턴테이블을 들었고 그녀는 조니 미첼과 자신의 큰오빠 피터와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갈망하죠. 무척 보수적인 아버지였지만 인종과 인권에 관하여서는 그렇지 않았으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때에는 깊은 애도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일대 출신의 큰오빠 피터가 1년간 남부에 간다는 것에는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가 남부에서 흑인 인권을 위해 한 일을 들으면서도 아들을 비꼬죠. 둘째 오빠 아담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거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는 것을 꿈꾸던 아담은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던 같은 팀 흑인 선수가 사망하며 아담 또한 이 사고로 인해 아이스하키를 그만두게 되었죠. 아빠가 바라는 인생을 사는 아담은 사고가 일어났던 그날 그의 동료와 함께 죽어버린 듯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모인 가족이지만 결국 식사 자리는 비판과 싸움의 장이 되어버리고 둘째 오빠와 큰 오빠도 집을 떠나죠. 자신의 방 발코니에서 몰래 담배를 피고 있던 앨리스는 앞마당에 있던 아빠에게 이를 들킵니다. 잔뜩 혼날 것이라 생각했던 앨리스였지만 아빠는 오히려 그녀에게 담배를 피는 법을 가르쳐주죠. 그렇게 나란히 담배를 피던 와중 참전 경험이 있던 아빠는 앨리스에게 자신이 오키나와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전령이 되었고 지금까지 과거 동료들을 배신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죠. 자신이 비겁하다고 말하는 아빠를 향해 앨리스는 위로의 말을 건네다 오히려 눈물을 터뜨립니다. 앨리스의 절친 칼리는 동성애자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칼리와 함께 있는 앨리스를 보며 두 사람에게 레즈비언과 빨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앨리스와 칼리에게
한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불량아인 에임스와 친구들이 다가와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이때 안전요원이 경찰을 부르며 앨리스와 칼리를 보호하려고 하자 에임스는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를 향한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월스트리트의 거물 변호사이자 시의회 의원이며 주지사와도 친분이 있다고 말하며 경찰에게 이 일에서 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인 만큼 경찰은 에임스 패거리들을 해변에서 쫓아냅니다. 다음날 아침 또다시 노크를 하지 않고 방문을 여는 엄마 브렌다. 그런 엄마에게 화를 내는 앨리스이지만 엄마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칼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교장, 교감, 형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놀드는 운동선수와 치어리더 집단이 아이들을 따돌리지만 학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묵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 앨리스, 아놀드, 브렌다 그리고 칼리의 엄마는 한 곳에 모여 칼리의 행방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브렌다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에임스와 데비 공원에서 마약상을 만나고 있던 도중 공원에 나타난 칼리를 보자 이 일을 발설한다면 그녀를 강간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했었고 이에 겁먹은 칼리가 모습을 감춘 것이었죠. 딸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칼리의 엄마는 이 말에 더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때 앨리스는 결국 비밀을 폭로하고 말아요. 칼리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경찰은 뉴욕의 그 여자가 타임지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20대 후반의 그레첸 포드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칼리가 그녀의 집에 찾아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레첸은 갈 곳이 없던 칼리를 하룻밤 재워준 뒤 기차역으로 데려가 집으로 가게 했죠. 그러나 칼리가 내린 곳은 올드 그리니치역이 아니었기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언론은 그레첸이 미성년자 강간과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레첸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웃들은 그레첸의 퇴거를 요구하였고 2달 뒤 미시건 북부의 얼어붙은 도로 갓길의 차 안에서 자살한 그레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후 칼리의 가방이 발견되었고 노숙자의 목격에 의해 칼리는 바닷가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측되게 되죠. 칼리의 부모님은 딸의 사망 원인이 동급생 간의 끔찍한 조롱과 폭행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교장과 교사들이 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임스의 부모는 평소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던 여학생의 일탈이 빚은 사건일 뿐이라며 아이들의 자백이 경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인 칼리의 시체는 발견되지도 않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상황에 분노한 아놀드는 결국 뉴욕타임스의 유명 기자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에 실리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결국 교장은 해고되고 에임스는 퇴학을 당하며 뎁은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칼리의 시체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하였죠. 칼리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또 오빠 아담은 무슨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 것일까요? 과연 앨리스는 이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더글라스 케네디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귀여운 미소,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와 더불어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의 전작들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번 작품 고온 또한 엄청난 흡입력을 자랑하는 소설입니다. 1권과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 읽을 정도였어요. 자신의 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로 유명한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답게 이번 작품에서도 앨리스 가족을 통해 1970년대 당시의 미국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볼게요. 고온의 배경은 1970년대이지만 우리는 앞서 1950년대도 함께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 자체가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뀐
1970년대 미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50년대부터 70년대 미국 사회는 정치의 급변, 소수자들의 인권운동, 베트남전과 반전운동,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시의 미국은 나라를 망치는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라 라는 명목 아래 메카시즘이라는 현대식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있었고, 억압받던 소수 집단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에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가면서까지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정부의 반기를 들며 국가 전역에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죠. 이후 오랜 시간 미국을 쥐락펴락하던 와스프와 우파 정당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해 살지 않기 시작했고,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 노래하였죠. 바로 이 시기에 히피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201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학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가수 밥 딜런의 대표곡 Blowin' in the Wind나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명곡 Imagine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문학계에서는 비트 세대 혹은 비트 문학이 등장하며 작가 앨런 긴즈버그와 잭 케루악 등이 의식의 흐름 기법과 비슷한 어토매틱 라이팅 기법을 통해 마약, 섹스, 자유에 대한 묘사를 하며 작가 자신의 치부를 모두 까발리는 내용을 글로 남기기 시작하죠. 이 비트 문학의 대표작으로는 고온에서도 등장하는 긴즈버그의 아우성과 케루악의 길 위에서가 있습니다. 또 1권 후반부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 수상자 윌리엄 예이츠, 영문학사의 올타임 레전드 제임스 조이스, 행복한 왕자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나라, 아일랜드에서도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아일랜드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의 역사와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외침과 영국의 지배와 같은 역사적으로 큰 아픔을 견뎌내고 독립을 쟁취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고원 속에 등장하는 아일랜드 공화국군 IRA는 영국의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영국 정부는 민간인들 틈에서 IRA를 색출해내기 위해 아일랜드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미국의 예술가들이 반정과 평화를 외쳤던 것처럼 아일랜드의 예술가들 또한 조국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죠. 즉, 1920년대에 태어난 보수적이고 감추는 것에 익숙한 기성세대 앨리스의 부모님과 독립된 인생을 추구하며 진보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 앨리스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변화의 시대 속에서 앨리스의 가족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고온을 통해 꼭 찾아내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셨던 구독자 이벤트, 주인공 앨리스의 아빠가 태어난 나라의 정답, 신작 고온의 기대평, 그리고 이메일을 함께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더글라스 케네디의 신작 고온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헤더의 터닝 페이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